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누군가에겐 비밀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돼주고 누군가에게는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돼주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들의 반려동물인데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눈빛과 몸짓을 교감해서 사람과의 소통, 그 이상의 감동을 주기도 하죠. 지난해 1,500만 반려동물 양육 시대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지금 반려동물과 함께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요, 최범기 동물심리치료사를 초대해서 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생명 존엄의 세상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프닝에 동물심리치료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뭐 어떤 심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도 소유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경력도 갖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예. 먼저 자기소개 말씀 먼저 들어보도록 할까요? 저는 현재 전주 늘봄 유기견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일을 하려면 일단 동물 행동 심리 치료 이 두 가지가 행동과 심리로 나눠지거든요. 네네. 근데 그 두 가지가 먼저 선행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 나머지는 사양 관리나 네. 또는 아이들을 돌볼 때 손길 하나하나가 그 필요하기 때문에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네. 그보다 먼저 필요한 건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일을 하기가 힘들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동물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완전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때 네. 또 무슨 사건이 있었나 봐요. 네. 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이제 운동을 좀 하고 있는데 예. 학교 운동장에서 수많은 진도견들이 나와가지고 뽐내고 있는 거예요. 오. 근데 유독 그 중에 한 아이가 제 예.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 그래서 네.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기억으로는 한 2시간 정도 앉아 있었나 그 앞에요. 그 강아지들의 그 네. 행동을 보면서. 네. 오. 그리고 그 녀석을 보고 예. 나도 이런 아이를 한번 키워봤으면 하는 그 생각이 이제 제 가슴에 들어온 거예요. 네네. 다시금.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아버님이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네. 제가 졸랐어요. 저 개 한 마리만 사달라고. 어. 근데 아버님은 교육자시라 뭔 개냐고 공부는 해야 된다 했는데 제가 너무 졸르니까 아버님이 지셔가지고 이제 처음 제가 이제 개를 데리고 와서 네. 키우기 시작하면서 그 녀석하고부터 시작이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당시에는 그 사실 뭐 반려동물이라는 뭐 단어도 없었고 그렇죠. 동물 복지는 뭐 사실 꿈도 못 꾸는 시대였잖아요. 사람의 복지도 지금 궁한데 맞아요. 뭐 동물이 복지가 어딨냐 뭐 이런 시대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이런 길을 걸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그 옛날 시절에. 네. 예. 솔직히 그 시대에는 뭐 7월이 8월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아이들 이름을. 네. 왜냐면 7월 달 되면 잡아먹어야 되고 8월 달 되면 잡아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예. 7월이 8월이라고 그렇게 부르던 시절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고등학교 때 들여온 아이가 뭔가 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교감을 하려는 걸 느끼셨군요. 네. 예. 근데 이 녀석은 틀림없이 저한테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 모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냥 밥 주고 똥 치워주고 같이 놀아주고가 답이 아니고 네. 이 아이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마음을 알려다 보니 네. 없는 거예요, 전라북도에는. 네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로 가야 돼요. 그렇구나. 네. 고속버스 타고 네네. 서울에 가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뭐 배우는 곳이 따로 있었나요? 네, 그때는 뭐 네. 이제 모든 과정이 훈련사 과정이었어요. 훈련사 과정. 그러니까 훈련사가 뭐 애견 협회나 애견 연맹이나 이런 예. 데서 이제 훈련사 그런 과정. 근데 그 과정 속에 사양 관리, 훈련, 뭐 교감하는 거, 이제 아주 종합적인 걸 다 가르치는 곳이 그 훈련사 교육 그런 그렇군요.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네. 이제 알아야 되니까 알려주는 데 가서 찾아보고 배우고 네네. 그랬던 거죠. 네. 그 아버지께서 교육자셔가지고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아버지께서 생각하시는 교육의 방식은 또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흐름도 아니었고. 네. 거기에 대한 약간 좀 뭐랄까, 뭐 거부감, 압박 네. 이런 것도 분명히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버님은 좀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예. 저도 뒤늦게 들었는데
제가 머리가 좀 나쁘진 않았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의사를 만들고 싶어 했는데 의사는커녕 개를 좋아하니 네. 아버님 입장에서는 속상해 하겠죠. 네. 그러면서도 뒤에서는 또 제가 밥을 못 주면 아버님이 밥 주고 제가 똥을 못 치우면 아버님이 똥 치우고. 우리는 아버지 세대가 약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맞아요. 앞에서 막 뭐라고 하시는데 뒤에서 잘 챙겨주고 맞아요. 뭐 이런 따뜻한 부분이 있다니까요. 네. 아, 그렇게 또 뒤에서 네. 알게 모르게 지원을 또 받으셨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때는 사실 뭐 반려동물이라는 뭐 개념보다는 그냥 뭐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키우는 그런 인식이 사실 대다수였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시대상도 좀 그랬고.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많이. 사람의 인식도 정말 많이 바뀌었고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시대적인 변화들이 피부로 많이 느껴질 텐데 어느 정도로 좀 많이 느껴졌습니까? 제가 느끼기 가장 큰 건 뭐냐면 딱 하나예요. 아이들을 네. 보면 네. 얘네들은 이제 음식이 아니야. 아, 맞아요. 네. 네. 얘네는 내 반려 또는 내 가족이거든요. 근데 가장 크게 보는 것은 음식이 아니고 바뀐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느끼는 건 네. 아이들을 대하는 우리 보통 사람들의 그 관심도가 예전에는 뭐 저렇게 키우나 이랬는데 지금은 나도 한번 키워볼까? 이제 그러면서 관심도도 높아졌고 네. 또 하나는 여러 대중매체에서 소개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자꾸 가져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같이 지내는 공간에서 키우고 자고가 아니고 네. 이 아이들이 우리들한테 선물을 주거든요. 근데 이 선물을 받아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예전에는 키우다가 없어지면 말았는데 지금은 그 공간이 너무 크다는 걸 느낀 네. 거예요. 없어지면 이제 네. 허전하고. 그래서 이제 펜로스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긴 것처럼 네. 이 아이가 없어지면 난 안 키울 거야 하지만 또 다시 키우거든요. 또 그렇게. 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 앞전하고 많이 변하는 걸 느끼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의 형성할 수 있는 하나의 그냥 구성 요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구성원이. 네. 이제 그렇게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 고쳐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맞아요. 현장에서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예. 번째는 구세대와 신세대의 마찰이고 예. 또 하나는 애견인과 비애견인의 마찰이거든요. 근데 지금 구세대 저희 아버님 또래 그 분들은 야 걔는 그냥 걔지 뭐 집에서 들이고 키우냐. 그럴 수 있죠. 네. 예. 걔는 밖에서 키우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 세대들은 그게 또 아니잖아요. 특히 우리 더 밑에 세대들은 네. 이건 뭐 내 친구자, 내 가족이자 하는데 뭐 밖에서 어떻게 키우냐 이런. 네. 근데 그 구세대와 지금 현재 세대의 갈등이 제가 볼 때는 서로가 충돌하기보다는 네. 서로 이해를 좀 하면 돼요. 음. 근데 그 이해의 결과가 지금은 나이 드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키워요. 왜? 외로우니까. 이제. 외로우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을 뭐라 했지만 예. 지금은 나도 그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키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비애견인과 애견인 네. 이 두 충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충돌을 왜 그러냐면 서로가 서로의 자기 자리만 차지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문제는 우리 애견인들 지금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에 대한 것도 알려주고 또 서로 간의 패티켓 문화라는 것을 서로 알려주고 네네. 그래야만이 이 바탕에서 잘 이루어지지 예.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니까 지금은 서로 융합을 해야 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뭐 애견용품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발달하고 있고 또 인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 동물 단체, 동물에 관련된 어떤 그런 단체에서의 또 좋지 않은 모습들이 간혹 가다 뉴스에 나오기도 해요. 네. 이런 거 보면 참 속상하시겠어요. 우리 센터장님도. 저는 그 말로 한숨부터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예. 동물을 보호하는 단체에 계신 분들이 정말 노력 많이 하는 거 저 알아요. 알죠. 네. 예. 왜냐하면 그분들이 많은 애견 문화 수준을 올려놓도록 노력도 했고 네. 근데 그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고 이제 현재는 이제는 충돌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화합을 해야 될 때거든요. 네네. 근데 이 화합이 안 되면 서로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모자란 부분은 서로 채워주고 남는 부분은 서로 나눠주고 네네.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뭐
뭐 대중매체를 타고 있는 그 동물 보호단체들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네네. 그분들도 이제는 네. 같이 하는 음. 나는 이거고 너는 이거가 아니고 같이 해결을 하고 같이 문제 답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게 솔직히 제가 보호단체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꼭 예. 하고 싶은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1,500만 반려동물 세상에 왔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정말 많은 가구에서 네. 많은 동물들이 이제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는 세상이 왔지만 그에 반해서 또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뭐 부작용도 있고 네. 또 그 중에 하나가 또 유기견도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유기견도 그 강아지는 상처를 정말 많이 또 받았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주인에게 버림을 받았다라는 상처들. 근데 우리는 유기견 보면 되게 무섭고 또 도망치려고 하고 안 좋게 생각하고 네. 꼭 잡아서 어디다 격리시켜야 되는 존재로만 생각하고도 하니까 네. 이 유기견에 대한 어떤 인식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도 궁금해요. 제가 유기견이라는 단어 자체도 이제 네. 우리가 버렸기 때문에 유기견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버리기 전에는 얘도 유기견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러면 버리기 전이나 버리고 난 후는 우리가 만든 단어일 뿐이지 얘는 어차피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던 아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를 버리게 되는 이유는 네. 그 각자의 어떤 책임도 있어야 되고 네네. 거기에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유기견이 이 발생되는 이유는 전 딱 이거예요. 하나,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교육? 사람에 대한 교육? 네. 사람을 향한 교육? 네. 사람들에게 이 아이들을 알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요즘 뭐 많이 다니잖아요. 패트캠 문화. 네네. 근데 이건 제가 볼 때는 너무 얄팍한 좀 더 심도 있게 간단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유기견을 만드는 횟수가 적어지고 이 아이들이 반려견에서 유기견으로 오지 않아요. 반려견으로 살지. 교육만이 이게 답이거든요. 왜냐면 저희도 학교 가서 교육받고 다 판검사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듯이 반려견을 키우는 반려인들이 교육을 받으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해서 문제가 없고 내가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터넷은 20%밖에 지식을 안 줘요. 근데 전문적인 강사나 이런 분들이 꾸준하게 분기별로라도 교육을 하면 예. 틀림없는 애견 없는 전주시가 됩니다. 저는 그걸 이미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유기견 없는 전주시가 네. 된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 우리 센터장님께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또 노력들을 많이 하잖아요. 동물과의 교감, 네. 또 뭐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또 이런 거를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이렇게 유기견들은 상처가 정말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소통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상처를 좀 치유하고 그런 과정들을 좀 함께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교육이 사주 교육이 있어요. 예. 사주 교육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살아가려면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사람을 물어서는 안 돼요. 그게 첫 번째겠죠? 네, 사람을 네. 무는 순간 이 아이는 잘못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물지 않도록 일단 순치 훈련을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이 순치 훈련이 끝나면 이제는 사람에게 복종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복종 훈련의 프로그램. 네네. 그다음에 그 훈련이 끝나고 나면 사회화 훈련이라고 예.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아 나 반가워 꼬리를 흔들 수 있게 그게 사회화 훈련이고 네. 또 하나는 이 아이가 애견 놀이공원을 가거나 애견 카페를 갔을 때 다른 아이하고 놀아야잖아요. 예. 그러면 동종 간에 합사를 할 수 있고 서로 시그널을 주고받고 서로 간에 CPU를 뽑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런 것들을 동종 간에 합사하게 해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일단 4주 운영을 하고 그렇군요. 네, 나머지 2주 정도는 이제 다른 거 또 어떤 재주가 있으면 그걸 또 네. 키워주고 네.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아이들을 많이 지금 입양을 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뭐 이렇게 TV에서 스팟 같은 거 보면 분양받지 말고 입양하자 뭐 이런 캠페인도 나오기도 하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럼 입양을 하려면 어쨌든 유기가 됐던 아이들을 입양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 입양하려는 사람들에게도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정말 분양받는 거랑은 정말 다른 차원이니까 맞아요. 그 이후의 서비스도 뭔가 좀 필요할 것 맞아요.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오시면 네.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하면 그분이 말하는 모습, 네. 그분의 가정 환경, 네. 또 그분의 취향,
그분이 원하는 아이 네.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분에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약 1시간 정도는 제가 교육을 해드려요. 네.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를 조금씩 알려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분이 입양을 해 가셨을 때 예. 이제 뭐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것도 친절하게 알려주기도 다 하고 알려주고. 예. 그리고 이제 입양에 가고 나서 예. 이제 키우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예. 그러면 제가 방문 교육을 해줘요. 아, 직접 방문도 하십니까? 네. 네. 그래서 방문을 딱 보면 아이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이 주인이 문제예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저는 아이 교육하는 시간은 한 10분. 네. 이 주인분을 교육하는데 한 50분.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예. 왜냐면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게 이 네. 아이 잘못이 아니고 이 지금 사람의 잘못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금 사람한테 교육을 해줘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요한 건 애들이 입양이 되고 난 이후에 네네. 파양이 안 돼야 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 파양을 막기 위한 방법은 입양을 보낸 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사후 관리는 뭐냐? 그건 바로 방문 후 재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네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늘 체크하고 전화 오면 언제든지 가고. 네. 그래서 뭐 제가 돈 받고 가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냥 커피 한 잔 정도면 네. 그냥 다시 재교육도 해서 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니까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센터장님이 방금 이야기를 통해서 네. 그 예시 하나만 좀 이렇게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아이가 있었는데 네. 재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성장했던 계기가 있었다. 물론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고요. 예. 가까운 그 곳에 사시는 분이 있어요, 한 분. 네. 근데 그분이 너무 사랑이 넘치니까 이 아이는 자기가 집의 대장인 거예요. 아, 이 강아지한테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네. 기가 산 거구나. 네. 이 강아지의 기가. 네, 그래서 네. 이제 뭐냐면 나는 이제 당신들이 내 마음대로 좀 해줘야 되는데 네. 안 해주면 이제 고집을 피우고 말짓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자기는 열심히 한 거예요. 사랑을 열심히 그렇지. 줬고. 열심히 보살펴주고 네. 해달라는 건 다 해줬는데. 근데 이 아이는 이제 서열이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당신들이 내 뜻을 좀 따라줘야지. 내가 왕인데. 그러니까 이제 키우시는 분들은 예.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얘가 점점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자기들이 말 그대로 이제 하인이 된 거예요. 이제 이 아이는 왕이 되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제 컨트롤이 안 되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네네. 자, 그래서 갔어요. 예. 가서 딱 들어가자마자 본 게 이 아이는 나를 알거든요. 아, 그렇지. 네. 아, 그 4주 동안 훈련을 했으니까. 예. 근데 딱 나를 목소리와 냄새를 맡는 순간 벌써 네. 꼬리가 탁 내려가는 거예요. 아, 이제 복종하는 거구나. 서열이. 나보다 왕이 왔네. 그러면서 오. 주춤주춤 들어 물는 거예요. 오. 그리고 들어가서 아는 척도 안 하고 예. 저 이제 그 주인분하고 네네. 근데 이야기랑 평소 이야기를. 네. 근데 얘는 이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옆에 와서 이거 아닌데 또 찾아 갔다. 계속 얘는 이제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 아이는 밑에서 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온 거예요. 이야. 근데 이제 그분 이제 교육을 해야 하잖아요. 예. 지금 딱 하나만 했어요. 네네. 뭐냐 이야기하고 네네. 그다음에 제가 니드줄 한 번만 걸어볼게요. 네네. 하고 니드줄을 딱 걸고 꼬미야 이름이 꼬미거든요. 꼬미야 이리 와. 뭐냐면 오기 싫어요 지금. 왜냐면 나는 지금 왕처럼 살았는데 맞아. 나를 잡으려는 사람이 왔으니 싫죠. 싫지. 근데 그것을 부드럽게 괜찮아. 네. 이리 와 하면서 이 아이를 딱 끌어왔을 때 이 아이가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 주인도 이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네. 그러면 내가 이 주인을 깔보면 안 되겠네. 아, 그 관계가 한 방에 뒤집혀지는 네.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군요. 그쵸.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집에서는 이제 네. 알려준 대로 네. 아닌 건 아니다 하고 네. 맞는 건 맞다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산책하자 가면 미리 알고 기다리고 이제 안 돼 하면 수고.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잖아요. 저는 가서 한 것이 네. 주인하고 이야기를 하고 서열도 뭐라고 해서 바꾼 게 아니고 내가 등장함으로써 예. 이걸 바꿔준 거거든요. 아, 이래서 진짜 교육도 필요하고. 네. 아니, 저도 뭐 이렇게 아이를 만약에 키운다고 하면 그래. 유기된 아이를 데리고 온 거니까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그러니까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사랑해주고 싶고 무한한 사랑만을
주는 게 답이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네. 그게 꼭 정답이 아니다라는 네. 것을 오늘 또 배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늘 사랑만 주는 게 아니고 네. 항상 너와 나의 관계는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 네. 그게 아주 알겠습니다.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왜 사람들도 뭐 우울증이라든지 네. 감정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아서 네. 거기에 대해서 환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음. 근데 오히려 그 이제 강아지들이 반려동물들이 그러한 상처를 보듬어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강아지들이 심리치료사가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이런 케이스들도 종종 있나요? 어떻습니까? 사람하고 교감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 교감을 할 때 사람의 상처받은 부분을 이 아이들은 더 빨리 알아요. 알아요? 네. 알아내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데칼코마니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은 이 오른쪽 얼굴, 이 오른쪽 얼굴로 아이들하고 교감을 할 수가 있고, 네. 이 아이도 반대 오른쪽 얼굴 네. 이쪽으로 서로 사이클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훈련사들은 아이들 앞에 앉을 때 절대 왼쪽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오른쪽 얼굴을 먼저 보여주거든요. 그럼 뭐냐면 내 마음을 먼저 읽으라는 뜻이거든요. 자, 근데 이 마음을 읽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임무 수행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우울해 사람이. 그럼 이 아이는 우울한 걸 알아요. 알아채는구나, 네. 그 감정을. 가끔은 우리가 내가 우는 척을 해봤어. 예.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예. 근데 거짓으로 우는지 진짜로 우는지를 또 알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사람보다 나은 부분들이. 교감은 빠르죠. 야. 그럼 와서 막 핥아줘요. 울지 마, 울지 마 이렇게. 어허. 근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지만 예. 이 테라피 도구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질 않아요. 예를 들면 심하게 표현하자면 내가 리모컨이 필요해요. 네. 근데 그 리모컨을 가져다 줄 정도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테라피 독의 임무 수행을 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이게 생소한데 예. 사실 미국에서는 아주 큰 그 이슈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여성 장교분이 예. 군 복무 기간 동안에 사병들한테 좀 안 좋은 걸 당한 거예요. 하하. 당했는데 이 여성 장교분의 집안이 못 사는 집안은 아닌데 예. 수많은 의사들을 명의들을 다 댔는데 네네. 이 딸의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되는군요. 네. 그런데 그걸 알게 된 어느 훈련사가 이 테라피도하고 비슷하게 예. 이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치료를 한번 받아보라 하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미쳤다고 했어요. 명의도 못하는데 걔가 어떻게 해. 그 사람도 못 고치는 병이네. 네. 근데 이 아이를 그 따님한테 붙여줬어요. 네. 근데 이 아이가 이 따님한테 한 행동들을 보면 네. 엄청난 일들을 해줘요. 자살을 하려고 하면 자살을 막아요. 잠을 잘 때 불을 꺼야 되는데 불을 못 끄잖아요. 예. 얘가 가서 불을 꺼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주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거예요. 어휴. 근데 이제 마지막에 어느 프로그램을 이제 들어가요, 같이. 예. 이건 아이와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근데 이 프로그램 중에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징검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사람은 징검다리를 건너요. 네네. 근데 이 아이는 못 건너요. 그러면 사람이 그 징검다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러면 내가 너한테 봉사 또는 배려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사람이 엎드려서 다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오. 그러면 이 아이가 이 다리를 건너가거든요. 호호. 근데 그러면서 이 여성 장교분이 예. 지금 현재는 뭐 사교 모임도 다니고 어우, 치유가 됐네요. 네. 네. 근데 그런 것처럼 테라피 독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네. 같이 하면서 같이 네. 치료하는 거. 네. 아, 사회 곳곳에서 뭐 이런 이슈들도 있고 네. 정말 인간과 어떤 동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네.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 센터장님도 이렇게 살다 보면 네. 뭐 사람한테 상처받을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 동물들한테도 이렇게 좀 치유받고 뭐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있죠. 그래요? 네. 한 가지 조금 기억나는 게 있다면 하나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키우던 그 진돗견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좀 못생겼어요. 남들이 보면 진돗개라고 안 해요. 근데 내가 볼 땐 얘가 너무 이뻐요. 그래서 제가 트럭을 타고 다니건 무엇을 하고 다니건 꼭 옆에 태우고 다녔거든요. 허허. 근데 이 녀석이 저한테 제일 잘해주는 제가 기분이 나쁜지 네. 좋은지를 알아요. 아, 그 감정을 읽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탁 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 무릎에다가 네. 고개를 탁 대요. 대고 소리를 내요. 뭐라고? 그러면서 끌지 마 이거예요. 그렇구나. 슬퍼하지 위로를 마. 하는구나. 네. 그러면 저도 나도 모르게 손이 그냥 머리로 가서 알았어. 알았어. 근데 이런 간단하잖아요. 예. 내가 마음이 안 좋은데 무릎이 와서 딱 머리를 대고 낑낑거리면서 뭐 그러고.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네. 예. 근데 지금 방금 이 낑낑거린다고 했잖아요. 예. 이 아이들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사람들이 모를 뿐이에요. 그렇구나. 네. 근데 우리 반려인들도 아이들이 말하는 네. 그것을 알아듣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쉽게 말해서 그걸 우리가 카밍 시그널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이 아이들은 우리한테 수많은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말을 시도를 해요. 나 지금 기분이 어때? 나 지금 좋아? 나 슬퍼? 근데 네. 우리는 모를 뿐이에요. 그렇구나. 근데 우리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읽어내주는 게 동물 행동 심리 치료사거든요. 아, 그래서 그 치료사가 필요한 거군요. 네. 예. 이 아이들이 지금 두려워하는지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하는지를 훈련사들은 그걸 보기가 좀 힘들지만 네네. 심리치료사들은 그런 부분부터 먼저 보거든요. 이 아이의 바디랭귀지. 네. 그 만국 공통어가 바디랭귀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아이들도 우리한테는 바디랭귀지로 그걸 카밍 시그널 하거든요. 우리는 네. 그걸 읽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점심시간에 밥을 먹을 때 네.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왜 개가 밥 먹을 때는 건들면 안 되냐. 문다고 하거든요. 왜 무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유를 몰라요. 왜 무는지. 뺏길까봐? 그러죠. 아닐까요? 예. 이 뺏길까 봐가 원래 답인데 예. 그보다 더 원초적인 답은 늑대부터 출발하거든요. 예. 늑대는 무리 중에서 우두머리가 먼저 먹고 네네. 나머지는 밑에서 눈치를 보고 예. 두려워하면서 주변을 살피면서 먹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뺏기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걸 뺏어가려면 싸우거든요. 네. 근데 이 말은 그 집에 있는 개가 주인이 밥그릇을 뺐는데 무는 건 주인이 서열 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서열이 미시다 보니까 네네. 아이가 무는 거예요. 그만큼은 이제 말 그대로 네. 바디랭귀지를 못 읽어낸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제 치료 심리사가 상당히 좀 필요하고 네. 예, 그런 교육도 좀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아주 올바른 그런 반려인의 문화가 우리 사회에도 뿌리 잡을 수 있게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뭐 수많은 반려인들도 있고 그리고 반려인 주변에 또 사람들도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비반려인도 분명히 계실 텐데 앞으로의 우리 치료사님의 계획과 또 할애 소망은 또 어떤 것인지도 궁금해요. 예. 뭐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요. 예,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제일 바라는 건 우리 반려인들이 아이를 키울 때 예. 내가 이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사랑만이 답이 아니다는 거. 되는 것과 안 되는 걸 가르쳐주고 네. 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교육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잘 듣고 예. 잘 배워서 이 아이들을 잘 키워주는 게 반려인들의 몫이고 또 이 반려인들이 비반려인들하고 충돌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 비반려인들도 언젠가는 반려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분하고 충돌을 하기보다는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 그게 필요하고 네. 또 앞으로 이 아이들을 키우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게 뭐냐면요. 이 아이는 생명이에요. 네네. 생명을 함부로 하면 그걸 보고 자란 자식도 똑같이 그렇고 그러다 보면 학대를 하는 아까 그 경우 그게 만들어지니까 예. 아이들을 사랑으로 항상 이끌어 주시면 예. 좋은 애견 선진 문화 국가가 될 수 있는 네. 초석이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그분은 아픈 몸인데도 지금 병상에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 재활센터에서 제가 이 일을 하는 걸 보고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저는 그래서 그분이 하루 속히 네. 쾌차하길 바라고 꼭 우리 센터에서 다시 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동물과 함께하는 이 생명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나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